지난해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학생 2명이 숨진 사건, 많은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또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대영 기자, 최근 학교 폭력 사태가 또 발생했는데 우선 어떤 일이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 초입니다. 창원 진해구에 있는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휴대전화 영상입니다. 조회 시간이 끝난 뒤 어수선한 한 교실 구석. 겁을 집어먹은 학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옆반에서 온 한 학생이 이 학생에게 다가가더니 멱살을 잡고 심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무차별 폭행이 시작됩니다. 맞은 학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지만 구타는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은 이 상황을 물끄러미 서서 지켜볼 뿐 알리지 않았습니다. 폭행이 계속되는 동안 교사에게 신고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반에서 그렇게 친한 친구가 많이 없어서요. 그렇게 나설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인 이군은 옆반 학생인 정모군에게 1년 가까이 이 같은 학교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라면을 끓여오는 등 온갖 심부름을 강요받고 친구 집에 가서 전자담배를 훔쳐올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심한 욕설이 섞인 협박 문자도 받았습니다. PC방에서 같이 게임을 하는데 제가 좀 못했다고 거기 앉아있는 상태에서 저 얼굴 그렇게 때리고. 피해 학생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학교 측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 상담이나 보호 조치 대신 이군의 출석을 강요했습니다. 이 싸움에는 화해 이상으로는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화해를 시켜야지 그대로 계속 원수시간을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이군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가해자인 정군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군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도 충격적이지만 옆에서 지키만 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친구들의 모습, 더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또래 친구들의 방관 속에 오랫동안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경우 그 심리적 상처는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폭력이 지속적이고 공공연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지난해 발생한 진주 외고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 4월 진주 외고 기숙사에서 1학년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숨졌습니다. 기숙사 선배들에게 일명 얼차려를 받다 빚어진 창극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폭력에 반복해서 노출되다 보니 당시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1학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맞았고 그때는 저희 1학년 때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었거든요. 사전에 학교 측에 이 같은 학교 폭력 사실을 알렸지만 대응은 전혀 없었다는 게 당시 학생들의 증언입니다. 몇 번 맞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맞다 보면 좀 세뇌가 돼서 맞는 게 좀 당연하다는 듯이 점점 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기숙사라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 2013년 학생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절반가량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르는 척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친구 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학교에 신고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때렸는데 뭐 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웅시되거나 큰 소리를 치고 다니고 또 마진에는 피해자인데도 그에 상응하는 위로라든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되는 거죠. 아, 때려도 되네.
학교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이에 대처하는 학교나 교육 당국의 태도,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곤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죠. 네, 그렇습니다. 창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 학생 부모들이 해당 교육청까지 찾아가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해당 교육청은 묵살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의 태도를 문제 삼기 위해 이군 어머니가 창원교육지원청을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는 교육청의 권한이 아니라며 교육지원청은 민원을 해당 학교에 알리는 데 그쳤습니다.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알려서 이런 거 왔다. 민원이 와서 학교에서 조사를 해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학교와 교육당국 특유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나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학교 평가에도 여러 가지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또 이런 사건화되면서 학생 기록부 이런데 등재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부모님들끼리 학교 간에 아주 편하게. 따라서 학교 폭력 발생 시 신고하지 않은 학교는 반드시 처벌하고 진상조사 단계부터 인간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는 교육 전문기관이지 분쟁이나 이렇게 폭력을 해결하는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나 그 전문가 집단에게 도움을 의뢰를 하면은요 학교의 책무도 조금 줄어들 수 있겠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그 학교나 그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의 초기 대응도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해야 피해 학생들의 구제는 물론 사후 심리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